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숙박시설이 고등학교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마이산 앞에 들어선 청소년 호스텔. 누군가 장기 투숙하는 듯 보입니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학생들의 하루 일정표가 나붙었고 기숙사 선도 기준을 나열한 종이도 눈에 띕니다. 예산 13억 원짜리 숙박시설이 지어진 지 석 달 만에 기숙사로 둔갑한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1, 2, 3층을 다 거의 사용을 한다고 봐야 돼요. 진안 공업고등학교가 올해 군 부사관 학교로 선정되며 벌어진 일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을 당장 수용할 공간이 없자 임시 거처로 호스텔을 내어준 겁니다. 기숙사가 먼저 이렇게 건립이 돼서 했으면 좋은데 사정상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모텔이나 호텔에 애들을 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호스텔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모두 40명. 난방비 등의 비용 1억 원을 모두 진안군이 대기로 한 것도 논란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맞죠.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요. 목적의 사용으로 해가지고는 잘못된 부분이 있죠. 진안군은 올해 말 기숙사가 완공될 때까진 학생들이 호스텔에 머물 예정이라며 호스텔 사용료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의 대학가 원룸에서 1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군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룸의 소유주도 익산 원룸 사건의 집주인과 같은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강제 경매가 결정된 군산의 한 원룸 건물입니다. 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인이 익산 원룸 사건의 건물주 강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지금 익산이랑 같은 사건인지도 몰랐다가 기사가 막 뜨길래 혹시나 해서 그 법원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 익산 쪽 다 경매 올라온 게 이름이 동일인이어가지고 알았거든요. 유 씨를 비롯해 이 원룸에 들어왔다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확인된 사람만 10명. 금액은 4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익산의 세입자들처럼 이들도 계약 당시 집주인과 중개업소에서 원룸의 권리관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액 보증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받을 수 있다요? 네. 근데 지금 근데 못 받아요. 알고 보니까. 이 소액이 아니더라고 상가 비싼 거지. 이에 앞서 원광대에 피해가 접수된 익산 지역 원룸은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세입자는 모두 123명. 이들의 보증금을 합하면 50억 원에 이릅니다. 학교 측은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숫자가 지금 123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시청에서 저희한테 전입 신고된 것을 얘기해 주시면 250여 세대가 되거든요. 앞으로 더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 주인 강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일은 고의가 아니라며 어떻게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방이 1000개가 이렇게 쏟아지는 바람에 100%다 복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앞서 강 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강 씨의 형과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발굴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도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문을 닫은 지 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군산 GM 공장. 전라북도는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다면서 군산형 일자리 모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정 일자리는 약간 다른 형태다. 주로
R&D 기술 개발 쪽으로 지원할 확률이 매우 높고 세금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될 것이다. GM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상생형 일자리 사업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식품 기업과 문을 닫은 넥솔론 공장, 부안군이 재생에너지단지, 완주군은 수소연료전지 생산단지를 활용한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식품 클러스터를 관련해 가지고 식품 기업을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 기업을 그 관련자들하고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전라북도는 전문가 등과 자문기구를 꾸리고 사업의 구체화와 지원책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임금을 낮추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임금 삭감형 모델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이나 입지 문제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협력하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추가 사업 모델을 6월까지 확정해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과 김제, 임실, 장수 등 전북 지역 4곳이 농민주도형 농촌 활성화 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민이 사업 발굴부터 추진까지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하루 300kg의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토마토는 가격 변동이 큰 데다 소비마저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직접 판매를 생각했지만 관련 지식이 부족해 포기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같은 걸 못 하니까 그냥 경매장에만 내는 거예요. 농촌 문제를 농민들이 힘을 모아 해결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익산 8개 권역 농촌 마을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민간 주도형 사업인 정부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로부터 저희가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개년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8개 권역 농민들은 마을마다 조성된 가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 경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농촌과 연계된 체험과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농산물 판매 강화를 위해 인터넷 포털을 개설하는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우리 민간 지원 조직이 직접 하다 보니까 직접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빠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곳은 익산을 포함해 김제와 임실, 장수 등 모두 4곳입니다. 농민 주도의 활성화 사업이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무자격 조합원은 고질적 병폐입니다. 투표권이 없는데도 조합장 선거에 참여해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는데요. 무자격 조합원의 문제점과 대안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의 A농협은 지난달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00명으로 추산되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못하는 건 탈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고 조합도 출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경영에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농협된다는 소극적으로 진행한 건 사실이고요. 가능한 한 그 농민 조합원은 탈퇴를 안고 끌고 가서 가는 게 이제 그 경영상도 유리하는 거고. 그러나 무자격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성 조합원의 이익이 줄어들고 조합은 경제 사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합니다. 대안으로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한 뒤 이들에게도 복지나 문화 서비스는 물론 이용고 배당의 혜택을 주면 됩니다.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해서 기존의 그 조합원들이 누렸던 그런 모든 사업들이나 이용고 배당 이런 것들을 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죠. 일본처럼 조합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합원 실태조사라는 게 우리보다 좀 더 철저히 했습니다. 영농지급지도는 보면 어느 조합원의
그 가게 현황 상태가 농업 경영 상태가 어떤가 명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그렇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고.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무자격 조합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고질적 병폐 무자격 조합원 편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춘향전의 무대인 남원 광활루가 건립 600주년을 맞았습니다. 순창구는 가상현실 VR 체험관을 만들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 광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활루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 행사에서 주민들은 각자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담았습니다. 이어 현판 제막식을 갖고 광활루원을 답사했습니다. 이 광활루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또 앞으로 이곳 남원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창군이 발효소스 토굴에 최신형 VR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발효소스 토굴은 VR 체험관과 함께 세계 소스관, 미디어 아트관, 원형 저장고 등 다양한 전시관을 갖추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기들이 4차 혁명에 맞게 VR 그런 걸로 다 대체되니까 그런 VR 기기들을 더 자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장수군의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가 오는 23일부터 운행합니다. 장수군 시티투어 버스는 전주 한옥마을을 출발해 논계 생가와 도깨비 전시관, 덕산계곡, 뜸봉샘 등을 지나 다시 전주로 돌아옵니다. 다음 달에 고창에서 열리는 제56회 전북 도민체전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 359명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자원봉사자 가운데 최고령은 78살 김종균 씨이고 최연소는 14살 이예린 양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정주 여건 등 인프라 개선과 농생명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 도시의 발전을 감안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후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도내 고교 입학 전형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월에 일반고와 같이 학생을 선발하고 자사고 지원자 가운데 탈락 학생은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의 2순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원자의 특혜를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안타깝지만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폐지 정책의 동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 신고는 불법 주정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내면 됩니다. 시군별 시행일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10개 시군이 오는 17일이며 임실은 18일, 김제는 22일입니다. 전라도의회가 사퇴를 거부한 송성환 의장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과 이한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책회의를 열고 오늘까지 상임위별로 송 의장의 의장직 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결과를 다음 주 월요일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은 송 의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도 의장직을 고집할 경우 의장단 차원에서 불신임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군산시 비흥도동의 종이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38살 조모 씨가 철판 롤링기계 오른쪽 손이 끼어 손가락 3개가 절단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7도 등 15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낮 동안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